최근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콘텐츠, 잘 먹는 법. 재미있게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 방송들이 TV 채널을 점령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먹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단순히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 이러한 관심들에 힘입어 지금 세계에는 푸드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음식 산업에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음식과 과학의 만남. 푸드테크는 우리의 식생활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을까? 몇 년 전만 생각해도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배달 음식을 저희 모바일에서 시켜 먹을 수 있게 됐고, 푸드테크는 새로운 6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1차, 2차 산업에다가 새로운 IT 기술이 접목된 그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푸드테크는 이미 생활 가까이에 스며들고 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푸드테크가 보여주는 놀라운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할 식문화의 다채로운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다. 기계, 로봇이 이제 요리를 대신하는 그런 기술들도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고 조만간 이러한 우리의 가구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부터 차세대 먹거리 개발까지 무한한 잠재력을 발판 삼아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푸드테크.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놀라운 밥상을 만들어주는 맛있는 기술, 푸드테크를 만나본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외식업체들이 존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의 수는 약 63만 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식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국내 외식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외식업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식당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메뉴 고르는 게 좀 식당마다 좀 다양한 것도 있고 매일매일 좀 이렇게 다른 거 먹고 싶고 그러니까 좀 찾아다니기 좀 번거롭기도 하고, 마땅히 먹어본 곳이 아니기도 하니까 뭐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몰라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은 26살의 대학생 김건영 씨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가에서 홀로 자취를 하기 때문에 매끼 마땅한 음식점을 찾는 것이 고역이었던 그에게 최근 고민을 덜어줄 방법이 생겼다. 학교 근처에 맛있고 괜찮은 식당이 있는지 앱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맨날 학식 먹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검색해주기도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그에게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이뿐만이 아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영 씨가 이번엔 냉장고 문을 연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며 재료들을 꺼내는 건영 씨. 그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재료들을 선택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에 필요한 재료들이 모두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음식들을 만들어야 하는 건영 씨에게는 큰 도움이 돼준다. 예, 자취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처럼 친구들이 오는 날에는 간단하게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잘 요리를 못해서 레시피 참고하고 있었어요. 레시피 따라하면 편하더라고요. 레시피대로 요리하면 요리 초보에게도 음식을 완성하는 것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 건영 씨도 이런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요리에 실패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은 또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다. 건영 씨에게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가장 친숙한 스마트폰 서비스 중 하나다.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문 앞에서 번거롭게 계산하는 일도 사라졌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배달시킨 음식. 스마트폰 하나로 식탁이 완성됐다. 건영 씨와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차려진 식탁이 이제는 친숙한 일상과도 같다. 이는 건영 씨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변의 음식점을 검색하고 요리에 맞는 레시피를 참고하고 음식을 간편하게 배달시키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 푸드테크다. 최근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푸드테크.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오고 있는 일들이 전부 푸드테크에 해당된다. 푸드테크는 푸드하고 테크에 결합된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의 그런 생산부터 유통, 소비, 판매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I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그런 형태의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시대가 왔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O2O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하는 쉽게 음식 같은 거를 배달시켜서 먹고 이런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이제 푸드테크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푸드테크는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음식점 추천 및 예약 대행 서비스, 맞춤형 레시피나 푸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요리 정보 서비스와 모바일 식권 서비스까지 푸드테크의 영역은 무척 다양하다. 최근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물 인터넷은 물론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과의 결합도 이뤄지고 있는 푸드테크. 더욱 중요한 것은 푸드테크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식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도 지속적일 것이란 사실이다. 푸드테크 산업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푸드테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국내 그 식품 시장 규모가 한 16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가공이고, 그다음에 절반 정도가 이제 외식 쪽입니다. 물론 1차 산업, 우리가 이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들이 전부 식품 분야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200조 이상의 큰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야도 사실 푸드텍이 없는 분야는 없어요. 어떤 그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해서 그거를 유통하고 실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푸드테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등장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한 이제 새로운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등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그런 그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는 무엇일까? 바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2015년 한 해 동안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거래 금액은 약 2조 원에 육박했다. 2011년의 1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 배달 음식 시장 전체 매출액이 약 10조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시장의 20%가량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대체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이고 있는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이들의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배달 대행 서비스로까지 진화했다. 업체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문은 월 730만 건, 거래액은 1조 원 이상이다. 저희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2010년 6월 처음 세상에 첫 선을 보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저희 국내에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막 선보여서 저변을 확대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시기에 저희 김봉지 대표랑 저희 창업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주변의 배달 음식점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사용자들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음식점 점주님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고 스마트폰 저변 확대 속도와 발맞춰서 빠르게 이용자를 늘려나갈 수 있게 된 였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는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접목돼 있다.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 업주들이 배송 가능한 지역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술 등이 그것이다. 업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함으로써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로 주문량이라든지 사용자들의 그 활동성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으로 한 뭐 효율적인 광고를 추천을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그 모바일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전화 역시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 카운트가 된다든가 업주님들과 이용자들한테 각각 다른 음성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가맹점과 고객을 어떤 형태로 연결하고 있을까?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돼 있는 목동의 한 음식점.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후로 이곳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마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 같지만 기계에서 나오는 이 종이는 주문서다. 전화 주문을 받을 경우 주문 내역을 손으로 직접 적어야 했다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에서는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고객이 이제 주문하는 주문 내역서가 나오는 종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고객의 주소나 그다음에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주문하신 메뉴 그리고 결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최근에 배달 애플리케이션들은 결제 서비스까지 접목시켰다. 주문과 결제가 한 번에 이뤄진다는 편리함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됐다. 결제 시스템에 도움을 받는 것은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뭐 따로 지금 현금이 없더라도 이제 뭐 그 안에서 바로 결제로 뭐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드 결제라든지 아니면 소액 결제라는 그런 부분으로 결제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쉽게 조금 더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배달원 분들이 계산할 때 계산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메뉴의 정확성이 아무래도 이제 바로 결제로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따로 전화로 받아서 주문 받을 때보다는 정확하게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은 영업 자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변화는 리뷰 서비스를 통해 직접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고객의 피드백을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방식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음식점과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고 또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고객들이 리뷰를 많이 남겨요. 그 리뷰를 통해서 고객님이 뭐 만족을 하셨는지 뭐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단골 고객이 생기고 재주문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참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게 이렇게 젊은 저 사장님으로서는 참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음식점에 대한 접근성, 주문과 결제의 편리성,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까지 높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발전된 국내 배달 음식 시장과 맞물리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많은 푸드테크 분야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업체가 배달 대행 서비스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을 발판 삼아 그동안 배달이 되지 않던 음식점들까지 고객과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다.
배송이 되지 않는 음식점의 음식을 배신 배달해주는 산업들도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반조리 제품 같은 것들을 원하는 시간에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들도 생기고 있어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상태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또다시 그 밑에 인프라, 그러니까 배송 물류 시스템이 또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산업들이 잘 갖춰진다 그러면 푸드테크라는 키워드 밑에 산업들이 점점 커지고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이곳에서는 배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들과 계약돼 있는 배달 대행 업체와 기사들은 배달 대행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좀 더 효율적인 배달을 수행하고 있다. 배송 기사 앱에서는 여러 기사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주문 목록들이 나오고요. 각 주문들에 대해서는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언제 가야 되는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사들이 동시에 여러 건의 주문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주문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 그 순서들도 함께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배달 방법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중점을 둔 것은 기사들의 이동 패턴이었다. 국내 배달 기사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사분들의 트래킹 정보를 보게 되면은 사륜차 이동 경로들과 매우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매우 좁은 골목길을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언덕들을 피해 간다든지 그런 다른 패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내비게이션들을 사용해서 이동 시간들을 예측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오차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륜차를 위한 이동 시간 예측 모델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모델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사분들의 실시간 위치와 그런 이동 경로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것이 업체의 무인 배차 시스템이다. 고객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달 대행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최적의 기사를 자동으로 지정한다. 기사는 어떤 주문에 배달을 가야 할지 직접 선택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이 지정해주는 대로만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의 배달이 돼도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분들이 있으세요. 반면에 찜닭 같은 경우에는 40분 안에만 배달이 돼도 빨리 왔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축적을 해서 실제로 주문들에 대해서 자동 배차를 할 때 그런 시간들을 고려하면서 배차를 하게 됩니다. 배달 대행 업체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관리자가 웹을 통해 유입되는 물량과 기사들의 위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배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도 훨씬 간편해졌다. 여러 가지 이점들은 서비스 품질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인 배차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는 기사들한테 이제 무인으로 배차가 되니까 저희는 이제 확인만 하면 되고 기사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많은 이제 편리함이 생겼고요. 관리자들은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객과 배달 기사에게도 마찬가지다. 고객은 기사가 배정된 시점에서부터 인적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기사는 배달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업체의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은 최적의 기사를 지정할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들의 내비게이션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오토바이에 최적화된 경로로 안내한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기사들이 배달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이유다. 배달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문해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지금 한 2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굳이 사무실에 이제 줄 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좀 편리하게 사무실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쪽 저희 직원들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푸드테크는 떠오르는 먹거리 산업이다. 미국에서는 2014년 한 해에만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중국과 영국의 배달 전문 스타트업들이 각각 2천만 달러, 7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가 하면 터키의 음식 주문 스타트업이 약 5억 9천만 달러에 인수되는 등 각국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해외의 푸드테크 산업은 더욱 확장된 분야들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만여 개의 레시피를 학습해 사용자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일명 인공지능 셰프가 등장하기도 했고, 음식에 가져다 대면 온도, 열량, 원산지 등을 알려주는 젓가락도 개발됐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젓가락은 음식의 안전성을 감별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가구 업체에서는 미래형 주방의 컨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미래형 주방에서는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물체를 감지하고 주요 주방 기기들은 테이블 위에 내장돼 있다. 프로젝터가 요리에 따른 재료와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형태다. 국내에서도 푸드테크의 여러 분야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국제 외식산업 식자재 박람회. 생산자와 식품, 외식 기업을 연결하는 이 박람회는 국내의 로컬 푸드와 가공품들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올해도 약 160개의 업체들이 참가해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특별한 전시가 눈에 띄었다. 푸드테크가 올해의 주제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푸드테크에 대한 한층 높아진 관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푸드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여러 매체나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푸드테크의 정확한 범위나 적용의 사례에 대해서의 이해도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번 주제관을 오시는 저희 참관객분들이 오면서 주제관을 통해서 푸드테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식품업계, 식품 외식산업 업계 전반으로 관심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자사의 기술들을 소개했다. 음식점의 메뉴를 다양한 언어로 읽고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야모와 같은 이런 메뉴판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 사진, 그리고 그 밑에 태그 기반의 설명을 통해 자기 언어의 설명을 통해서 메뉴를 선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주문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서비스인 거죠.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3D 푸드 프린팅 기술도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초콜릿 전용 3D 프린터가 개발됐고 외국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까지 등장할 예정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푸드 프린터가 반드시 기능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들이 계속 다양해지고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더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을 원하고 싶어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충족해 줄 수 있는 기술로서 푸드 프린터가 기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시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편에 자리한 식물들이었다. 업체에서 개발한 식물 공장은 과학기술로 탄생한 농작물 생산 시스템. 이처럼 농업의 IT 기술을 접목시킨 팜테크는 세계가 주목하는 푸드테크 분야다. 식물 생산이 어려운 환경에서 깨끗한 식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어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식물 공장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의 연구실을 찾았다. 이 공간이 바로 식물 공장의 모든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 곳이다. 식물 공장이란 식물에게 필요한 환경 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식물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한다.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자라나고 있다. 식물 공장이라는 거는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벌레가 전혀 없는 곳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거의 유기농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신선한 식재료를 소비자들이 직접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식물 공장에서는 식물이 자라나 수확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 수평형, 수직형으로 종류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양하지만 공통된 것은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식물 공장은 어떤 방식으로 식물의 성장을 돕고 있는 것일까? 태양은 LED 광원이 대체한다.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면서 광도를 조절하고 있다. 식물은 수경 재배로 길러진다. 재배 베드 밑에 있는 펌프를 이용해 물은 2~3시간에 한 번씩 순환된다. 업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센서가 측정한 수치를 바탕으로 식물이 자라기 좋은 pH와 전기 전도도에 맞춰 자동으로 영양액을 공급하는 기술까지 개발했다. 기존에 이제 농사를 땅에서 지으실 때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경 재배를 통해서 무기화학물을 섞어갖고 식물에 필요한 양분만 제어해주는 기술인데요. 이제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흡수를 하면은 그걸 다시 양액 제어 시스템이 양분을 다시 넣어줘갖고 식물이 항상 원하는 그 양분을 맞춰줄 수 있는 게 양액 제어 시스템입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식물 공장의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LED 광원과 물순환 시스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좁은 공간에서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이는 것. 이런 면에서 볼 때 자동 관리까지 가능한 팜테크는 주목해야 하는 산업일 수밖에 없다. 작은 공간에서 연중 상시로 일정한 그 종자와 배양액과 LED와 나머지 이제 온도나 뭐 습도 같은 것들만 조절을 해주면 특정한 계절에만 그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그 식량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키워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에서도 팜 이런 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식품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팜테크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대체 식품을 만드는 일명 뉴푸드 분야 역시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은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 달걀과 똑같은 맛과 향을 지닌 인공 달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콜레스테롤과 감염성 질병에서 자유로울 뿐더러 생산비도 낮은 인공 달걀. 이미 이 달걀로 쿠키, 마요네즈,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들을 생산 중이다. 식물로 고기를 만드는 업체도 있다. 비슷하게 흉내낸 수준이 아니라 진짜 고기와 구별이 잘 가지 않을 만큼 흡사한 맛과 모양을 자랑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가 설립한 이 업체는 식물성 원료만으로 제조한 패티와 치즈를 사용해 버거를 만든다. 또 다른 업체 역시 콩과 채소만으로 가짜 닭고기와 소고기를 탄생시켰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기존의 식품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식감을 가졌다는 데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이러한 발명에 주목하는 것도 대체 식품으로서 가지는 높은 완성도에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점차 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고요. 또한 그 어떤 축산물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데 많은 그런 오염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세대 먹거리를 통해서 어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그런 음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국내에서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직 많지는 않다. 그러나 젊은 아이디어로 뭉친 한 스타트업이 그 중심에서 도전을 펼쳐가고 있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음식은 한 끼 식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식사 대용 간편식품이다. 물과 혼합해 먹는 분말 형태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다. 환자들을 위한 기존의 유동식과는 달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영양소의 밸런스도 균형적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시도다. 업체는 외국의 사례에서 자극을 받아 푸드테크 산업에 뛰어들게 됐다. 저희가 가장 먼저 최초는 아니고요. 제 미국의 소이렌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소이렌트의 컨셉을 좀 차용한 제품인데 미국의 소이렌트가 굉장히 큰 성공을 좀 이루고 나서 미국이랑 유럽 전역에 좀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이랑 아시아에도 충분히 이런 시장이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제품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컨셉을 차용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식품의 개발에는 약 1년이 소요됐다. 영양적인 밸런스는 한국영양학회의 일권장량에 맞춰 구성했다. 건조 분말형 파우더는 일반 식품보다 풍미가 사라지기 쉬워 맛을 내는데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새롭게 만들어진 식품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친숙한 맛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시장에 한 발 앞서 뛰어든 스타트업이다 보니 모든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구성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서부터 대단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틀 안에서 그 파우더를 녹이는 첫 번째 제품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첨가물을 쓰지 않고 용해를 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죠. 연구소의 검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마케팅을 통해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다. 그 결과 이들이 개발한 식사 대용 식품은 판매 첫 달부터 매월 20%가량의 성장세를 보였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업체는 성공적인 첫걸음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까지 준비하고 있다. 개인별 영양이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영양 상태를 개별적으로 맞춤형 제품을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쌓이고 분석이 완료되면 이제 각각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잘 그런 식으로 파악해가지고 꼭 맞는 영양소를 담은 그런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형 농업에서부터 식품의 개발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려는 국내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한 또 다른 자리가 있었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구글 캠퍼스, 음식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 대회는 한 달간의 접수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들을 결정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해 만들어 나가는 소셜 다이닝 레시피 플랫폼. 식품의 구성 정보들을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섭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농사 과정을 투자자와 공유하면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펀딩 서비스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회에서 수상한 스타트업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스타트업들이 입주할 공간을 만들어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법률 상담을 비롯한 다방면에서의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중 하나다.
법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디자인적인 거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 많은 멘토링을 받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국내외 이슈 스타트업 이제 업계에 관한 소식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국내 음식 산업 분야의 대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키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150개가 넘는 푸드테크 창업 지원 공간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시도가 아직 흔치 않은 상황.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키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이런 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푸드테크 경진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한 50개 팀을 대상으로 월 1회씩 푸드테크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설립 초기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 식품 전문 회사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사업 노하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해당 분야의 대기업의 멘토링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코칭을 넘어서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찬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 다른 산업들에 비하면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단계나 다름없지만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푸드테크 산업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집중해야 할 때다. 많은 스타트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실제적인 사업으로까지 연결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IT, 바이오, 그린 에너지에 이어서 푸드테크가 새로운 그런 산업으로서 이미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은 사람과 기술이거든요. 물론 이제 자금도 중요합니다만 뭔가 식품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독점적인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시장에서 없었던 새로운 식품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그런 교육을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연구라든지 또 이게 사업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과 과학의 만남 푸드테크. 식품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세를 볼 때 푸드테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푸드테크가 가져올 생활의 변화.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할 맛있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